나라가 번창하고 안정되고 또 우리 지역사회도 더욱 풍요롭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들도 뜻하고 바라시는 바 다 이루어지는 그런 뜻깊고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고, 또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 질의 답변을 통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고 또 우리 언론 여러분들이 저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드린다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제가 업무 보고를 좀 드리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자, 계속해서 지난해 주요 시정 성과와 경주발전 미래 핵심 비전에 대해 시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000명 정도 참석하고, 그 다음에 APEC 본회의 때 한 6,000명 정도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정부 대표단만 얘기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인원과 기자단 등등 하면은 한 6만 명, 7만 명 정도가 한꺼번에 경주를 찾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아주 모든 면에서 세밀하게 준비해야 될 건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APEC 정상회의를 잘 치러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예산도 충분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전번 예산이 갑자기 민주당에서 삭감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바람에 우리가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못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중앙정부가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정부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 확보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김석기 의원께서 특별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특별법 근거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액은 보시다시피 총 3,246억이 확보됐는데, 국비가 1,719억이고 도비가 580억, 시비가 947억입니다. 시 자체를 추진하는 게 1,447억이고 APEC 추진단이 하는 게 697억, 중앙부처가 직접 추진하는 게 1,202억인데요. 밑에 그 이번에 APEC 추진단 사업 가운데 2025년에 보면 전시장 건립 및 숙박시설 60억 했는데 그거 좀 잘못됐어요. 그 전시장 건립하는데 115억이 들고요. 숙박시설이 60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엑스포 광장에 우리 산업시설,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전시장이 지금 만들어지기도 있고, 별도로 이번에 한수원에서는 이번 정상회의를 K원전의 홍보장으로 이렇게 활용하고자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17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전시관을 또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했고, 또 문화관광부에서는 소위 K컬처 전시 홍보관을 별도로 또 만들어서 그것을 보여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APEC 정상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해서 자그마한 어떤 엑스포가 열린다. 산업, 문화, 박람회가 한꺼번에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어지는 그 건물도 이런 것들이 우리 경주의 레거시로 남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2,035억 정도 더 추가로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 정부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를 보면은 재정 규모가 사상 최초로 당초 예산 기준으로 2조 원을 돌파를 했어요. 물론 추경까지 합하면 2조 원 돌파한 게 3년 전부터 그랬습니다만 추경 자체로 한 거는 그렇고, 제가 7년 전이죠. 시장 처음 됐을 때
우리 시의 당초 예산이 1조 1,150원이었어요. 1조 1,000. 그런데 그 사이에 9천억 이상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1년에 한 1,300억 정도, 1,250억 정도 계속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주요 공보도 53건이에요. 사실 52건이 더 늘어나서 2,200억 정도 확보를 했고, 국도비 사상 역대 최대인 1조 3,346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역시 이제 에이펙 관련 국도비가 2,300억 정도 확보되기 때문에 그게 플러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사실은 국도비를 늘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주의 중요한 SOC 인프라 사업들이 다 이제 완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빠져나가면서 새롭게 국도비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데, 작년에는 우리가 에이펙을 유치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는 바람에 국도비가 그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행정력에서 뭐 인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넷 우리 협의회에서 인터넷 언론 협의회에서 왔는데 저한테 또 우수 자치단체장 상을 또 주셨더라고요. 감사히 말씀드리고, 어쨌든 뭐 저희들이 뭐 경상북도 정부 합동 평가 1위, 뭐 매니페스토 공약인 평가 등등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의 핵심 비전은 제 그 시정 구호하고 똑같습니다. 역사, 문화, 또 경제, 농어촌, 복지, 소통, 화합하는 이 5가지의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나갑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은 드리지 않겠어요.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짚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랑의 핵심 유적보건 정비 사업은 역시 이제 월성을 이렇게 정비 복원하는 이게 이제 중점이 되고 있는데, 원래 한 95억 정도 들여서 탐방로 같은 거 이런 거 정비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저희들이 낭산, 아직 방치되어 있는 낭산을 좀 복원 정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겨서 원래 72억 원 투자해서 토지가 거기 사유지가 많아요. 한 13만 평 정도 되는데 이걸 좀 더 매입을 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황용사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지난해 남쪽 광장을 정비를 했어요. 그 내년에는 중심 사역의 기단 정비 공사를 한 20억 들여서 할 계획을 했습니다. 문무대항 성역화 사업은 사실은 거기 사유지 그게 이제 무단 증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난해 협의 보상이 잘 안 되는 불가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 재결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수용 재결 정치를 해서 기본적으로 이 일대를 소위 공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안선도 정비하고, 그래서 내년 말쯤 올해 말쯤 되면은 뭐 좀 그 일대가 좀 깨끗하게 정비돼서 좀 가시적인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합니다. 경주 업성 정비 보고는 사실은 이번에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돼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문화재청장한테 직접 전화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래서 문화재청에 남아 있는 예산을 딸딸 끌어가지고 원래 28억 주기로 했는데 28억까지 다 못 받고 23억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총괄 발주를 해놨기 때문에 원래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계림초등학교 동편하고 북편에 정비 복원하는 거고, 또 원래는 북쪽 옛날 고물상 있던 그쪽 자리 쭉쭉 해서 우선 발굴 조사 사업을 쭉쭉쭉 할 계획입니다. 문무대항 해양역사관은 건축공사 완료했고 컨텐츠 제작을 하고 있는데 원래 10월에 개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는 쪽심 주상 길 건너편에 지금 인왕구 사적지 쪽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경주 랑원은 한 90억 정도 들여서 우리나라 최고가는 그런 식물원을 좀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관광공사에서 그 들어가는 입구에 땅을 좀 내놨어요. 그래서 주차장 협소한 주차장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서 동구원 주차장뿐만 아니라 보문단 전체의 환승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예술창작소는 주민들하고 이 협의가 좀 안 돼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잘 이제 협의가 돼서 본격적으로 교육적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새로 지을 계획을 했습니다. 신관광단지는 오봉산 관광단지 골프장 짓는 거, 그 다음에 북경주 웰리스 관광단지는 설리치 골프장 확대하고 여러 가지 시설 잡아놓는 겁니다. 이것도 계획들하고요. 대농은 미디어 아트 해가지고 우리가 큰 성과를 거뒀는데 국가유상청에서 예산을 한 16억 더 줬어요. 그래서 내년 에이펙도 있고 해서 한 번 더 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이 모빌리티 연구단지는 아시다시피 미래차 승인가공센터, 탄소 소재 리사이클 센터, 이 모빌리티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센터, 이거는 이미 준공이 돼서 가동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사실 그 미래차 사용자 중심 편의 안전 부분 고도화 기반 구축 사업, 이거는 당초에 스마트 유틸리티 기술 개발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을 했는데, 이게 말이에요. 담당 그 국장이 자기 고향에 그 아이디어 좋다고 줘버렸어. 참,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름을 바꿔서 저희들이 편의 안전 부분 고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래차가 1단계부터 5단계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미래차는 아직 2단계도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사고 없이 아주 편리하게 운행이 되려면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기술들을 선점해가지고 연구 개발하는 데 저희들이 올해 중으로 꼭 선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모빌리티 전용 산업은 안강에 짓는 거예요. 안강에 사실은 전기장소 완성 공장을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공장 부지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동차 완성 공장을 뚫으려면 공장 몇 평이 필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주행 시험장도 필요하고 넓은 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천상 전용 산업단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기반을 막 갖춰놓고 난 다음에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장기적인 과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차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는 정부에서 지금 10개를 지금 지정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첨단 자동차, 미래형 자동차 소재 부품 특화 단지를 좀 해달라고 지금 추진하는데, 대구가 2023년도에 미래차 전기차 모터 이 두 개로 됐기 때문에 그거 연결해서 경산, 영천, 외동 우리 울산으로 이어지는 소부장 특화단지를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원자력 산업 관련해서는 문무대원 과학연구소 차질 진행되고 있고, SML 국가산업단지도 지금 100개 정도 필요한데 기업체 한 85개 지금 MOU 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5개 정도 해서 우리 2026년 내 7년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금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SMR 제작지원센터 당연히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정수로 해체기술원, 또 원자력 공동 캠퍼스,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돼서 우리 경주가 차세대 원자력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서민 경제의 안정이 중요하죠. 우리 침체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중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올해 3차년도 사업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또 경주페이도 정부에서 지금 예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만 저희 시는 확대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미 3월까지 저희들이 10% 할인해 주는 걸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것도 하고, 전통시장 현 시설 보수, 그다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소위 보험료라든가 대출 이자, 특별 운전자금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 차질 없이 하겠고,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 보정, 2차 보전, 또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카드 수수료 지원, 이런 사업도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이 풍요로운 부자도시 경주를 위해서는 신농업 혁신타운은 이제 기반 시설은 거의 완료가 됐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대 시설도 착공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신농업 실증센터라고 해서 실제로 메인 빌딩인데 그게 이제 들어서면은 농업기술센터도 옮기고 그야말로 우리 신농업혁신타운이 우리 경주의 농업혁신을 이끌어가는 그런 핵심 기술이 기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농촌 협약 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604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따왔어요. 그래서 건천, 형곡, 서면, 내남 등등에서 지금 소위 그 농촌 공간 정비도 하고 기초생활 거점도 조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해안해적 관광 거점 조성 사업 490억짜리 저희들 해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동여 관상어패 플라자 이름이 관상어패 플라자인데 사실은 우리 농수산물 화로회센터 이렇게 짓고자 하는 거예요. 보문단지에서 쉽게 동해안의 청정 수산물을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좀 차질없이 진행하고 내년 또 간포항 10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기념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해안 최고 미항으로 새로운 100년을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주형 저출생 정책 문제인데 인구가 자꾸 줄어서 걱정이죠. 경주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1년에 한 1,700명씩 이렇게 줄고 있는데 결국은 어르신들 좀 덜 돌아가시게 만들고 또 젊은 우리 친구들 애 많이 놓게 만들고 뭐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나머지는 우리가 좋은 일자리 창출해서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해 시민운동본부 발족했고 여러 가지 결혼 지원하는 그 프로젝트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혼부재 임대주택 지원해주고 또 월세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까지 완전 돌봄 시스템을 맞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건강관리 지원 또 24시간 분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 산후 조리비도 지역화폐로 지원을 하고 다 함께 돌봄센터 뭐 등등을 통해서 소위 양육도 우리 시가 가급적 책임지고 만들어가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희망 갖고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신골든 창업 특구 조성 사업, 또 청년센터인 청년 고도 활성화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이런 걸 통해서 5대 우리 무지개 청년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 무지개 뭐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통팔달하는 도로교통망을 지금 만들어나가고 있는데 황금대교는 지난해 개통이 됐고 간포 중앙도시계획도 개통이 됐죠. 또 외동 농소 국도 4차선 도로, 매정건 청강국도 뭐 이런 것들은 장기 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새로 하는 게 이제 안강 칠평로 확포장, 강동 안강 도로 건설. 내년도에 저희들이 유흥물 있잖아요. 동국대 유치원에서 동대교는 그 사이의 길도 좀 새로 개설할 계획이고, 또 황남동의 통합환승주차장은 올해 안으로는 개통이 준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그게 만들어지면 거기 차 대놓고 그 자기 차 안 몰고 여러 가지 환승하는 그 시스템을 갖춰서 올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외동하고 안강에 화물자동차 공영차우지를 조성하고 있고, 또 뭐 불국 구정 새마을고 개체, 건천 천포리 천포 개체, 유림 지하차도 구조 개선 뭐 이런 걸 통해서 혼잡한 교통 문제 해결하고 사통팔달하는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황성공원 제 모습 찾기 기공식을 했는데 저희들 그 한 주변에 한 11만 제곱미터의 사유지를 저희들이 전부 다 샀어요. 사서 본격적으로 옛 숲을 만드는 그런 사업들 하고요.
국립산림과학관, 또 복합문화도서관도 지금 뭐 설계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주민복지센터, 뭐 중부 황호 통합동 복지센터 올해 중으로 하고, 선도동 주민자치센터, 또 용광동, 월성동 뭐 몇몇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또 빨리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을 이제 올해 되면 대부분 다 착공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충효 국민체육센터, 남경주의 국민체육센터, 또 장애인들을 위한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현곡 체육공원센터, 베이스볼 파크 3구장, 이 모든 시설들은 원래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설과 더불어서 올해는 에이펙이 가장 중요한 역점 시책이죠. 역대 가장 성공적인 에이펙 정상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경주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브리핑 내용에 대하여 한 분이 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브리핑 내용 밖의 질문이나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해당 부서 등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국제저널 여홍 기자입니다. 작년도에 뭐 경주에 보니까 대통령상 무슨 상 같은 걸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시정 성과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2025년도 경주시정에서 가장 중요한, 다 중요하겠지만은 에이펙이 가장 중요한데, 지난번 여소야대 전국하에서 또 계엄도 선포되고 여러 가지 세계적인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해 갖고 지금 실행하는 데는 정치적인 어떤 불안정으로 인해서 상당한 그 걸림돌이 되고 있고, 또 뭐 1차 추경에 확보하시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또 이거를 뭐 찬성해가 또 예산을 통과시켜 줄지 안 시켜 줄지 필요한 예산이라서 신청하신 것 같은데, 그러한 어려운 점을 딛고 시장님께서 앞으로 에이펙을 올 연도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실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시민들 언론에서 걱정을 합니다만 저는 사실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이펙은 특정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우리 국가의 이름을 걸고 추진한 행사고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치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년 10월 말인데 늦어도 한 5월, 6월까지는 이런 정치적 불안정한 상황이 세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때 한 6월 되면은 각국 정상들한테 전부 다 초청장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구 명의로 어떻게 보내야 될지가 사실은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내년 한 5, 6월까지는 우리 나라의 정치 상황이 회복 탄력성을 발휘해서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저는 누가 되든 간에 국제사회에 자신의 대외적 신인도를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에이펙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보고 더 많은 지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치르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두고 있어요. 다만 저희들 욕심에 이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 경주의 여러 가지 시설 인프라 같은 거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보고 싶은 욕심에 저희들이 한 2.35억 정도를 더 요구를 해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행사를 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경상북도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도비와 시비로 충당을 하면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하여튼 APEC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성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저 시사포커스 김대숙 기자입니다. 오늘 새해 처음 들어서 이제 언론인 초청 간담회를 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첫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 시장님이 첫 언론인 초청을 해놓고 11시 시작인데 뭐 6분이나 이런 넣는 적지 않은 시간에 막 이렇게 기다리면서 상당히 그 부분이 참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자료 중에서 환경 부분에 이제 우리 경주시가 많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무농약 이런 지금 현재 농약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걸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각 지자체에서 무농약으로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은데, 우리 경주 예를 들면 우리 파크 골프라든가 그런 쪽에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또 공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주시에서는 어떤 그런 무농약 그런 친환경 쪽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저희들이 기울이고 있죠. 친환경 농업 단체도 있고요.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적극적 노력을 하는데, 사실 우리 경주는 워낙 지역이 넓고 또 친환경 농업을 하는 그룹 자체가 어느 한 특정 지역으로 이렇게 모아져야 되는데 막 흩어져 있어서 효과를 거두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이고, 뭐 골프장이나 파크 골프장의 농약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농약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크 골프장에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저는 경북신문의 서민재 기자입니다. 저는 경주시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2022년에 청년의 해를 선포하시고 전폭적인 청년 정책을 펼치시겠다고 얘기하신 바가 있는데, 지역 청년층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많은 기대를 받았던 경주시 청년 임대주택의 경우 완공된 71개 중에서 그중에 50개는 청년 신혼부부의 몫으로 가고 단 21개만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년간 제가 알기로 경주시의 인구가 약 2,400명 정도가 줄었는데 이 중 절반이 20대입니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경주만의 차별화된 청년 정책을 펼칠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2022년인가요? 청년정책원년회로 선포를 하고 한 1,500억 이상을 청년 정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드렸고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울 수가 없겠죠. 1,500 가지고 그 사람 청년들의 그 욕구를 우리 충족시켜 본들 얼마나 충족시키겠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가용되는 그런 재정적 능력 범위 내에서 어떤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뭐라도 도움이라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제일 시급한 게 청년 주택 문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임대주택 플러스 월세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일단 시행을 해보고요. 뭐 우리 청년들이 그 여론 같은 걸 다시 수렴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또 모자란 부분들은 저희들 새로 또 예산을 세워서 어떤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는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여기 이제 오늘 보면 책자에서 보면 신라환경 센트럴파크 조성과 신라문화관광단지 조성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뭐 무려 1조 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어떤 걸 추진하고 계신지, 그 센트럴파크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전체를 공원으로 만드는 건지 아니면 도로 체계를 개선해서 이제 도로 사이사이에 뭔가 이제 새로운 뭐 어떤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든다는 건지 좀 구체적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뭔 말씀이죠? 여기 보면 그 저희 오늘 받은 책자 41페이지에 보면 신라환경 센트럴파크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핵심 유적을 단절하고 있는 현재의 도로 체계 정비를 통해서 신라환경 골격을 회복한다. 그리고 뭐 뉴욕 센트럴파크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역사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 근데 이거와 관계돼서 또 신라문화관광단지 조성이라고 바로 위에 보면 뭐 2044년까지 1조 원을 들여서 또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사업이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라환경 센트럴파크 조성은요, 우리 사실 뭐 김석기 국회의원님 공약사항인데 지금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기본 구상은 우리 대농원하고 그 앞에 또 고분군 있지 않습니까? 신라 대종 있고 한 그쪽 봉황대, 그게 이제 단절돼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로 통합하자. 또 신라 동궁 월제하고 반월성 이게 또 단절돼 있으니까 그것을 통합하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큰 역사문화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아이디어인데, 이제 그것이 시행되었을 경우에 우리 경주시 전체 교통의 흐름이나 도시교통 체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저희들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다른 대체 도로가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주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고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신중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어쨌든 용역 결과를 보면서 서로 시민들의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신라문화관광단지는 과거에 이제 우리 경주의 경우에는 이 신라환경을 실질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정부와 경북도에서 가상의 역사 공간 하나 만들어서 관광단지로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여러분 부에 가면 백제 역사문화관광단지라고 있어요. 가보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백제의 주요 관광사적지라든가 유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모아져서 일종의 가상 공간이긴 하지만 그렇게 새로운 관광단지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도 같은 개념으로 그런 걸 하나 만들어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처음에는 뭐 국가문화유산청장이 자기도 동의하고 이거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니까 이 국가문화유산청의 소관은 아니고 이거는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소위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문화관광부하고 경상북도 우리 경주시가 합동으로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기초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만 더 질문 받고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시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힘찬 전진으로 에이펙 행사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청군 소하천 침수 예방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주변은 모래가 많더라고요. 제방이라든지 하천에 정비하는 곳에 보면은 근데 식생 블록으로 하천 제방을 사서 마무리를 하는 곳이 많은데 요 앞에 작은 그 비에도 있었거든요. 식생 블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천에 있는 자연석, 즉 돌을 담을 사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텐데 굳이 식생 블록으로 돈을 예산을 들여서 그 하천에 있는 돌은 다 불법으로 반출을 다 하고 식생 블록을 옹벽을 쌓으면은 그 안에 자갈이나 흙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텅 비었는 상태로 쌓아 올리기 때문에 많은 비의 유수가 있으면은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하는데 이 정비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사업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저보다 더 전문성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좀 답변하세요. 네. 예, 도시개발국장 최원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그 청군 도시개발 사업지구하고 지금 그 밑에 보면 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그 사이의 부분을 거기 신평마을이라고 그 이주단지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좀 연결되면서 그 청군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확장이 다 됐고 그 하천교수 기본계획에 맞춰서 확장이 됐고 그 기존 있는 거는 확장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연결한 거고요. 그 지역은 그 하천에 돌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채집을 해서 자연적으로 척추를 살 수도 있는데 거기는 자연석이 없고 또 깬돌도 가져올 수가 있지만은 요즘 또 블록이 잘 나옵니다. 그 철저하게 시공해서 제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시장님 폴리유스의 한종근 국장입니다. 저는 그 작년 한 해 그 시장님 시군을 내가 다녀보니까 우리 경주시장님께서 그 행정 전문가로서 엄청난 그 일을 많이 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앞으로 좀 시장님이 그 향후 그 여러 가지 그 하시는 일에 좀 열심히 좀 도움을 좀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래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 경주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포항에 있는데 경주에 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아주 그 경주는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는 그 간포 바닷가, 양남과 간포까지 이어지는 그 해안선, 그 다음에 경주의 천년 고도 문화, 이거를 앞으로 이제 같이 이제 겸해가지고 우리가 저 양남에서 그 간포까지 해안선 개발을 언젠가는 이게 추진을 좀 하셔가지고 경주에 관광 오시는 분들은 경주만 한정된 게 아니라 이웃 바닷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경주 와가지고 오는 관광객들한테도 간포 쪽이나 양남 양북의 바닷가를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좀 돼야 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여튼 간에 이 행정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무 잘하신답니다. 우리 한 본부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 시가 이제 내륙 관광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해안선도 아름다운 뭉한 잠재를 지닌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 동해안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도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교통 접근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울산부터 시작해서 구롱포까지 가는 그 도로들 좀 더 연결하는 작업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고, 또 우리 동해안의 관광 단지 가운데 관광 인프라 가운데 우리 경주가 사실은 제일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동해안 관광 해양 관광 거점 단지 490억짜리를 저희들이 해수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밖에도
우리 동해안의 여러 소위 관광 자원과 또 해상 인프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강하는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제가 특별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그 해양 침식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신경 써서 우선 재해로부터 안전한 그런 그 동해안을 좀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우리 동해안 일대는 그냥 그저 수산업하고 관광만 가지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 10년, 20년 후에는 SMR 국가산업단지 등등 해서 그 일대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혁신 산업도시로 변모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사업들도 지금 하나하나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보장님 걱정하시는 이런 것들 당장에 바로 이렇게 해결되기는 어렵지만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 동해안의 모습이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그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것으로 질의 답변은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시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간담회 우리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7년 동안 쉼터 없이 달려왔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제가 내가 이행하지 못한 공약 가운데 우리 도심 재생 사업에 성근 일지구 저게 5번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게 선정이 돼서 도심 전체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재생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제공되어서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특히 민선 7기를 맞이해서 이제 그동안 준비하고 노력해왔던 그런 일들이 가시 있는 성과를 거두는 그런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달성을 위해서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APEC 정상회의 아주 역대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으로 이렇게 치루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또 우리 경주가 한 단계 더 성장, 도약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도와주셨듯이 새해 한 해도 변함없이 성원 협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